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은밀한 이야기거든요.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자주 느껴봤던 가려움증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항문 가려움증, 똥꼬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문은 정말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쪽은 정말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예민하게 뭉쳐져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극이 가해지면 가렵거나 아프거나 굉장히 정말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엔 항문 가려움증, 항문 소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 약간 항문 가려우면 그냥 약간 움찔움찔 엉덩이 사이 살짝 좀 비벼주거나 살짝 긁어주거나 이러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항문 가려움증이 긁는 행위로도 안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려움 증상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거든요. 이러면 항문 소양증이 오고, 이런 병원에 오시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문 소양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항문 소양증은 생각보다 깨끗한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몸을 닦는 경우, 과도하게 이러한 청결에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가 항문 부분은 더럽다고 느껴지시거든요. 왜냐? 그쪽 부분에 똥을 싸고, 이거 너무 약간 좀,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면은 그 똥이 항문을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똥과 항문이 이게 배변을 하면 항문과 똥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쫙 내려가기 때문에 뭔가 항문에 똥이 많이 묻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문은 굉장히 더러운 곳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빡빡빡빡 닦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데도 하시고, 비데하고 나서 세척한다고 거기 휴지로 빡빡빡 닦고, 그러고 나서 수시로 또 물티슈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빡빡빡빡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티슈에 있는 성분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 때문에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자주 쓰는 사람들, 보통은 애기들의 항문 부분을 물티슈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닦다 보면 그쪽 부분에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아이들이 항문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문 가려움증을 호소하게 되면 물티슈 때문에 생긴 자극 접촉 피부염이나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원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지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청결은 이러한 항문 가려움증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또는 요즘에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생기진 않는데, 균 감염 또는 기생충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요충 있죠? 항문 주위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이러한 기생충 때문에 항문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옛날의 경우 보통 30-40년 전의 경우에는 항문 가려움증이 있으면 꼭 항문을 까서 그쪽 부분에 뭔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지 아니면 뭔가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했어요. 감염증 때문에 생긴 가려움증이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나 항진균제 또는 기생충약을 복용을 해서 이러한 감염 요인을 없애버리면 가려움증은 없어지게 되죠. 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러한 감염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발 요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티슈나 자극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극만 안 가해지면, 쉬운 말로 거기에 한 2-3주 정도만 손만 안 대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 동영상 보고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주 동안 그 항문을 어떻게 손 안 대? 뭐 똥 싸고 안 닦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거는 할 거는 해야죠. 그거 이외에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알러지나 자극 피부염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랑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항문 주위가 너무 건조하다, 너무 자극을 받아서 그쪽 부분이 너무 텄다,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 처방을 하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항문 주위 피부 장벽 기능을 보호를 시켜주고 그쪽 부분의 알러지나 자극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항문 가려움증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문 부분을 습기가 안 차고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항문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것도 추천이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그쪽 부분이 습기가 차지 않게 뽀송뽀송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비누로 씻는 건 상관은 없는데 매일매일 그쪽 부분을 샤워하면서 비누로 빡빡빡빡 닦는다, 이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불필요한 자극을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너무 세게 닦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근데 가끔 요새 인터넷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 누가 항문을 청결하게 한다고 비누를 항문 부분에 넣었다가 그 빼는,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없어요. 못 봤어요. 내가 너무 인터넷을 너무 본 적이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 행위는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비데 사용이 안 좋은가요? 비데는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비데 사용할 때 항문 세척을 하는데 센 자극을 받게 되면 더 세척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적절한 강도로 적절하게 세척하고 그러고 나서 휴지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항상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항상 적당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이 항문 주위 제모가 도움이 될까요? 항문 주위의 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항문 주위 제모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되게 맨질맨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문 가려움증을 좋아지게끔 할 수도 있어서 가려움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문 제모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하진 않아요. 진짜 안 누르면 어떡하지? 이러한 항문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그냥 집에서 괜히 이상한 거 하다가 더 심해지지 마시고 근처에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치료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처 병원을 찾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